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기자 안태희입니다. 회의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스템을 잠깐 점검하느라 방송을 잠깐 쉬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박완희 청주시 의회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죠? 시의원이 된 지 6개월 만에 태희가 선정한 2018년에 얼굴 핀 사람, 정치계에서 몇 명 안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 좀 펴셨어요, 그래? 6개월간 또 집중하다 보니까 네.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뭐 밤을 새기도 하고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많이 축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연말에 옛날에 그 두꺼비 지키고 하실 때는 그 뭐 야외에서 많이 밤새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30대였고 30대였고 3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좀 몸이 좀 많이 좀 딸리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청주시 의회에 입성하신 이 박완희 의원님이 지역구가 분평동, 또 어디죠? 삼남동, 남이면, 현도면, 네, 그리고 뭐 장암, 장성, 미평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쪽. 예. 그쪽 다군요. 거기에 시의원님이 몇 분이? 3명이요? 세 분이시죠. 예, 우리 민주당의 이문성 의원님하고 자유한국당의 안성현 의원님 이렇게 같이 세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의회 의원은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초선이죠. 초선. 그러니까 청주시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는 처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6개월 하셨는데 어때요? 일단 시민단체 활동할 때보다는 그 정보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단체 활동할 때는 정보공개 청구하고 또 시간 2주인가 뭐 있다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옥신각신했던 적이 많았는데 의회에 들어가니까 일단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7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좀 이렇게 수치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자료들을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권한은 양식으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원본을 확 주고 네가 알아서 분석해라 이러는 경우도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원하는 양식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주기도 하고 뭐 자료는 잘 정리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요새 청주에 아주 뜨거운 이슈들을 많이 선점하고 계신데요. 지난해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몇 가지 사안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민들의 걱정거리죠. 국민들의 걱정거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걸 하셨죠?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제 이 접근을 두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숲이거든요. 숲.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한 40%를 잡아주는 게 도시 숲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청주가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충북대학교 전체 학교 면적의 3분의 2 정도, 한 20만 평 정도가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청주 시내에. 예.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그 위원 판결난 그거 말하는 예. 거죠. 그래서 장기 미집행 공원을 예. 일부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뭐 숲으로 남겨두기도 하는데 안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줘라. 뭐 그럴 경우 그냥 난개발이 예상되고 예. 또는 그 장기 미집행 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 하면서 숲이 계속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전국 공통 사항이에요. 네. 청주시만의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그 2020년 7월 1일까지 네.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네. 해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 녹지가 돼서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주시에서 그동안 택해왔던 방식은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허용하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공원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30%까지는 개발 허용을 했거든요. 하고, 예. 나머지 이제 그 30%를 개발하면서 대부분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이 아파트를 지어서 남는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예상해서 나머지 70%의 땅을 매입을 해서 청주시로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에요. 그 숲으로 그냥 공원을 쓸 수 있게끔. 근데 그러니까 청주시는 돈 하나 안 들이고 사실은 이제 그렇겠네. 공원을 70%의 공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이제 시의 재정이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타 지자체들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예 그 서울시의 모든 민간 장기 밀집형 도시공원은 다 매입하겠다. 사겠다. 예. 시 돈으로 사겠다. 그런데 예산으로. 10조가 넘어요. 오호. 근데 당장 서울시도 뭐 청주, 충북보다 훨씬 크지만 10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택한 방식은 공원의 그 가장자리, 네. 테두리 부분을 이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를. 그러면 이제 공원의 가장자리 쪽을 매입하면 이제 그 안에는 해제가 돼도 개발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병목 형태로 딱 잡아두겠다. 다만 이제 그 나머지 땅도 뭐 10년 내지는 20년 내에 매입을 하겠다. 이제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 중에 그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도시자연공원 네. 구역으로 묶으면 돼요. 도시자연공원 구역. 물론 거기를 다시 묶어요? 예. 그러니까 청주시도 2015년도, 16년도에 묶었어요. 뭐 어디를 묶었냐면 우암산, 부모산. 네. 여기는 도시자연공원이었거든요. 네. 여기도 대상이었어요. 네. 일몰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버리니까 일몰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만 그 토지 소유주들은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도시 공원이었을 때는 그 재산세의 50%를 감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세 감면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들은 더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유지, 소유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숲도 살리고 이런, 그리고 우리 청주 지역에 맞는 어떤 게? 그래서 저는 민간공원 개발도 일부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70~80% 정도의 숲이 없어요. 영운공원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영운동 성당 있잖아요. 그 뒤에 산 중턱에 있는 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공원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 안에 지금 녹지가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법률적으로 그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6제곱미터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청주시가 4.9, 5제곱미터가 안 돼요. WTO
에서는 네. 9제곱미터를 요구를 해요. 최소한 도시에서 쾌적 살아가기 위해서는 9제곱미터 이상의 1인당 녹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WHO. 예. WHO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아직 멀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생활권 녹지가 중요하거든요. 생활권 그러니까- 녹지라면 그러니까 가까운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 한가운데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이 별로 없고 이제 청청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외곽에 산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청주는 뭐 녹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생활권 녹지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하긴 우리 주변엔 다 아파트거나 건물이지 예. 숲은 거의 없고 예. 좀 나가야 되죠. 차 예. 타고 나가거나 예. 뭐.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은 이제 이 도시공원 장기민 주택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회의가 또 있는데 일단 타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일단 들어보자. 들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에 가장 적합한 네. 그 방식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 네. 이제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좀 10년, 20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다만 초창기에 그 서울시처럼 그런 그 외곽 그 하단부에 그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매입을 하자. 그리고 그건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그 산 중턱이나 산 정상부의 토지들은 그 10년, 20년 돈 모아서 이제 매입해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숲 개발 못하게 알박기 비슷한 걸 해야 되겠네요. 사실 하여튼 묘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청주가 뭐 전국의 20%에 해당하는 소각을 한다, 뭐 이런 소각 시설 문제가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뭐 멀지도 않고 청주 가까이, 청주 시내에서 가까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시정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이제 표현하자면 중간 처분업. 그러니까 중간 처분업. 예.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저 휴암동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청주시에서 발생한 네. 그 이제 생활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중간 처분업은 산업 폐기물 네. 이런 것들 뭐 건설 폐기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폐기물들을 태우는 그 소각장이 민간 소각장이거든요. 이 민간 소각장의 시설 용량이 전국의 20%, 정확히는 19% 정도 되는 거예요. 청주 예. 있는 소각 시설의 용량이 전국의 한 20% 가까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소각 시설이 130%까지는 용량의 130%까지 태울 수 있어요. 그럼 뭐 20% 장사를 하려면 20% 이상 태워야 되겠네. 그렇죠. 그죠? 많이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거를 점점 줄여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민간 사업 영역이어서 뭐 그거를 제어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그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청주시가. 제가 이제 의원 되기 전에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신규로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것을 아주 이제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이제 어려워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각장들을 증설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소각장들이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의 문제에서 지금 뭐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시에서 이제 허가를 안 내주니까 행정소송 들어가서 뭐 재판 중이고 최근에 그 우진환경개발에서 약 한 450톤 정도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가 승소를 했어요. 못하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업체 쪽에서 항소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청주시가 그동안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들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청원군 시절에 다 인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지역이 그 대기오염 총량제나 뭐 이제 이 규제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소각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가 충남이나 충북이잖아요. 그러면 충북에 치면 청주도 있고 옆에 진천도 있고 음성도 가까이 있는데 유독 청주로 다
집중되어 있어요. 청운군 지역으로. 음. 그 얘기는 결국은 소각업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당시 청원군이 인허가를 정말 쉽게 내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주민들 같은 경우는 기피 시설들이잖아요. 위험 시설이고.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일정을 컨트롤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소각 업체 친화 예, 적인 행정을 예, 했군요. 행정을 했던 거를 결국 그래서 지금 같은 예, 문제가 발생이 된 발생을 거고 앞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제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청주 시장님께서 한범도 시장님께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이제 공표를 하셨대요. 더 이상의 신설과 증설은 허용하지 없다. 않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당히 좀 이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주민들은 아니 기존의 소각 시설도 좀 줄이거나 뭐 딴 데로 가거나 이러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부에 네. 대기환경보존법이라고 있어요. 대기환경보존법. 네. 네. 그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체나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배출 허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인구 50만인 도시, 50만 이상인 도시에서는 지자체가 지자체의 자체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체 기준을. 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강화시켜서. 더 강화시켜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례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폐기물 총량제를 지금 의회 의원들 내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중간 처분업 시설하고 또 이제 그 산업 시설 같은 경우는 자가 소각용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 폐기물까지 합쳐서 하루에 2,200톤 정도 가량 태워져요. 태워지는 게 2,200톤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SRF라고 고형 폐기물, 그 옥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청주시가 이상하게 또 그 고형 폐기물을 만드는 시설도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고형 폐기물,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잘게 자른 거예요. 그걸 태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산업용 보일러로 들어가게 되면 연료가 되기 때문에 석유나 뭐 가스나 이런 것처럼 연료가 되기 때문에 그 배출 허용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인허가 할 때 규제를 많이 안 받아요. 산업체 연료들을 대는 일을 하니까 그게 이제 오창과학산업단지 쪽으로 가죠. 제지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다 태우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보니까 1,100톤 정도 고형 폐기물을 떼요. 그리고 아까 2,200톤은 뭐고요? 그거는 이제 생활 폐기물 플러스 산업체 폐기물. 2,200톤이고 1,100톤은 고형이고 뭐 합이 3,300톤이에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 미세먼지가 청주시가 좀 잡힐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또 지역난방공사에서는 벙커CU. 지금 지역난방공사 중에 전국적으로 벙커CU를 떼고 있는 데는 오직 청주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죠? 이제 곧 바꾼다는 얘기 있어요. 곧 바꾼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고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일단은 도심 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도심들 납부되고 폐가들 뭐 이제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녹지를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발로 인해서 녹지가 사라졌던 곳을 원도심, 구도심 쪽에는 다시 녹지를 공원을 끌어들이는 이런 활동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전기버스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한 다음에 또 도입한다대요? 자동차에 대한 문제도 이제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일정 정도 기준 이상이 되면 이제 중심부로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청주시가 지금 심각한 게 이제 충청북도 자료로 따지면 전국의 충청북도가 폐암 발생률 1위 그리고 호흡기 질환 발생률 1위 되는 거예요. 이 대기질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청주가 아니고 탁주네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심각한 상황인데 바꿔 나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재미난 걸 봤습니다. 다 연결되는 건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기존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또
이 미분양도 넘치고 네.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환경 파괴도 이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2,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미분양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던데 우리 박 의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아주 핫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야, 이 시의원분을 잘 뽑아야 이 세상에 좀 영향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파트 문제는 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환경 운동을 네. 환경단체에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숲을 지켜야 되는데 음, 도시공원 이제 일몰제로 인한 그 민간공원 개발하면 또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하면 약 12,000세대의 아파트가 늘어나요. 그럴 겁니다. 예. 지금도 몇 군데서 예. 분양도 했죠. 했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이제 요청해서 봤더니 2014년 7월 달부터 이제 2018년 7월 만 4년이 지났는데 통합 이후에 그 인구가 얼마나 되나 지금 따져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따져보니까 2014년 7월이 83만 명 정도였어요. 83만 명. 네. 그래서 저 2018년 7월 달에 따져보니까 83만 5천 명이에요. 83만 5천 명 늘었네요. 5천 명. 네. 4년 동안 5천 명 5천 명도 아니고 4,772명이 늘었어요. 4,772명이 예. 4년간 늘었네요. 예.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아파트 그러니까 세대 수는 늘어난 것만. 21,482세대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증가한 사람들 다 입주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1인 세대가 네. 아마 늘어나고 뭐 이제 또 네.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기에 아파트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봤더니 4년간 21,167세대가 늘어났어요. 결국은 아파트 늘어난 수만큼 세대수가 증가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청주시가 아파트 미분양 지역으로 묶인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주시의 자료를 받아보면 미분양이 한 3,000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3,000세대면 많은 것도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따져봤더니 최근에 아파트를 민간임대 아파트로 다 바꿨더라고요. 이 미분양에 민간임대 아파트는 다 빠져요. 맞아요. 그리고 분양했다고 해도 업계 내에서는 그게 실제 분양률이냐 그렇죠. 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입주한 아파트도 사실 실제 입주율이 얼마냐 그렇죠. 이거에 대해 이거 사실 좀 미스테리하죠. 그러니까 청주시가 공식 발표하는 지금은 한 2,000세대 정도 돼요. 그 미분양이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또 그 민간공원 개발해서 또 아파트 짓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청주시에서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를 확인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일반 개인 이제 건설사들이 가경동에 보면 뭐 네. 이제 많이 지금 뭐 아이파크니 자이니 뭐 개발 네. 인허가 했잖아요. 그런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공원 개발은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맞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지역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그건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네. 거기다가 저 재개발 재건축 있죠. 네. 사실 이게 그 도시재생과인가요?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고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 4개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시정질문 할 때 이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그 주택 보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웠어요. 청주시가. 네. 인구 이제 50만 이상 도시는 걸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계획상으로 다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 제한하는 것이 이제 공동주택보다는 만약 공동주택을 지은다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뭐 독거노인이나 이제 청년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행복주택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공동주택 말고 이제 전원주택의 형식인데 그걸 도심으로 끌고 들어와라. 외곽으로 나가서 산 깎아가지고 전원주택 짓는 방식보다는 그 도심 지역을 그런 식으로 이제 리뉴얼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왜 그대로 가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시장질문 답변할 때 공동 대책,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하셔가지고 답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입니까? 아, 그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액션 플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관련 부서 유관 이제 부서들이 협의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안 했더라고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뭐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난제입니다. 난제. 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뭐 하라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질문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말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는 뜻이랑 비슷한 거랍니다. 그런 것 계속 같아요. 체크를 하시고 압박을 하셔야 아마 회의를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질문 뭐 거의 이제 한 흐름이네요. 네. 미세먼지나 도시수비나 아파트 예. 총량제나 예.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지난 한 해 동안 잘 지적을 해주셨고 올해도 이것만 쭉 하기에도 이거 4년이 부족할 텐데 새해에는 혹시 또 관심 가지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대중교통에 대중교통, 시내버스. 네, 저희 위원회 소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위원회신가요?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 네. 그래서 이제 요 최근에 언론에서 네. 그 내년도 예산 대중교통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버스 회사 사장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 방침인 중공영제로 네.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신데 또 이제 지금 이제 이미 기존의 타 지자체에서 광역 단체에서 그 중공영제를 했다가 낭패를 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공영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노선을 그냥 시내버스가 수익에 따라서 가다 보면 가야 될 곳에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 버스 노선은 시가 책임지고 대신 그런 운송에 대한 손해는 시가 보전해주는 그래서 준공영제에 준한다 그래서 준공영제잖아요. 근데 타 시도 보면은 돈은 돈대로 더 많이 가고 또 효과대로 없고 그런 그래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1월 달에 이제 타지자체 사례 현장 견학도 가고 해서 아니 그게 뭐 합리적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극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책 세우려다가는 사실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러면 출발하는 시점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출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까? 의원님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부분적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완전 공영 단계별 완전 단계별 결국은 완전 공영제 정말 시가 다 책임지고 직원들 다 쓰고 하는 거잖아요. 서울이 그렇게 하나요? 공영제가? 서울이 중공영제가요? 네, 서울도 중공영제고요. 대부분 다 이제 중공영제인데 그 전라도 쪽에 한 이제 작은 군 단위에서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좀 공부도 하고 현장도 가서 보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하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결국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시스템, 자동차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현안 문제라서 그거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폐기물 관련된 그 소각 총량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300톤 가량 태워지고 있는데 이거를 청주시의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500톤 이상은 안 된다 일일 이런 거를 업계에서 전화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업체에서 전화 안 와요. 안 와요? 아예. 알겠습니다. 새해에 원하시는 또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친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새해 인사도 하시고. 6개월 이제 시의원 처음 하면서 사실은 뭐 좌충우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했고요. 이제 2019년 기해년에는 좀 더 좀 집중해서 청주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하는 시정 활동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2018년도 잘 마무리했고요. 2019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오시죠?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소셜미디어 테일은 오늘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60만 명의 이야기, 160만 개의 이야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테이의 기자 안태희입니다. 테이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 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테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K의 친구가 되었습니다.